지구별 어린 왕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구별 여행에서 만난 가장 가슴 설레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삶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감동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십니다. 무의당 장일순은 누구인가? 장일순 선생님의 감동적인 일화를 엮어 좁쌀 한 알이란 책을 만든 최성현 선생이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의당 장일순은 누구인가? 시인 김지아의 스승이고 녹색평론의 발행인인 김종철이 단 한 번을 보고 홀딱 반했다는 사람. 목사 이현주가 부모 없는 집안의 맏형 같은 사람이라고 했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용준이 어디를 가든 함께 가고 싶다 했던 사람. 소설가 김성동과 아침 이슬의 김민기가 아버지로 여기고, 판화가 이철수가 진정한 뜻에서 이 시대의 단 한 분의 선생님이라 꼽는 사람. 일본의 사회평론가이자 기공지도자인 스무라 다카시가 마치 걷는 동학 같다고 했던 사람. 그의 장례식에 조문객이 3,000명이나 모였다는 사람. 궁금하다. 장일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장일순은 20대 초반에 아인슈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세계를 하나의 연립정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원월드 운동에 참여했다. 20대 중반에는 김재옥, 김종호, 이종덕, 장윤, 한영희 등과 함께 원주의 대성중고등학교를 세웠고, 30대 초반에는 참여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생각 아래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부정선거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30대 중반에는 미국이나 소련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중립화 평화통일론이 빌미가 되어 정치범으로 3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3년간의 옥살이는 장일순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감옥은 장일순에게 더 이상 정치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 가르침에 따라 장일순은 그 뒤로 파워게임과 야합이 판을 치는 정치판보다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밑바닥에서 돕는 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다. 추록한 뒤로도 장일순은 오랫동안 사회안전법과 정치정화법에 묶여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활동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했는데, 그때 장일순은 서울로 유학을 가며 그만둔 붓글씨를 다시 시작했다. 장일순에게 붓글씨는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한 한 방편이자 마음을 닦는, 말하자면 묵선이었다. 그처럼 운신이 편치 않은 속에서도 장일순은 1960년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립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정착을 도왔고, 70년대에는 천주교 원주교의 주교였던 지학순과 손을 잡고 원주가 앞장서서 비판 정신을 갖고 부패한 정치권을 일깨우거나 때로는 저항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주춧돌 구실을 했다. 80년대에는 정치투쟁이 아닌 생활운동을 통한 사회운동을 이끌었고,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걸쳐서는 천지만물을 한 생명으로 보는 한살림의 세계관, 곧 생명의 세계관을 이 땅에 태동시켰다. 또한 해월 최시영을 우리 결의, 아니 전 세계의 스승으로 발굴해 소개한 것도 장일순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장일수는 이런 일을 아무런 직함도 갖지 않고 요컨대 평생 돈벌이 한번 하지 않고 했는데도 부부간이나 가족이 대단히 화목했다는 사실이다. 장일수는 제가와 평천하를 어디 한 군데에 모나지 않게 힘든 사람이 없도록 잘 아울렀다. 거기에는 가문의 힘도 있었다. 장일수는 3대를 통해 핀 꽃으로 보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거지에게 적선을 할 때도 반드시 두 손으로 들이도록 엄하게 가르쳤고, 할아버지는 먼저 죽은 손자의 상여를 향해 절을 했던 흔히 볼 수 없는 인물이었다. 원주 초등학교와 원주 농업고등학교 부지는 부유했던 그의 할아버지가 희사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일순과 그의 할아버지를 낙타를 타고 바늘 구멍을 빠져나간 사람이라고 말한다. 말년의 장일수는 자신의 여성성을 활짝 꽃피운 여자보다도 더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나 한없이 부드러웠다. 부드럽되 한마디, 한 행동은 만인의 스승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는 세상을 늘 바로 보았고 앞서서 보았다. 그런 장일순을 통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그의 집은 1년 내내 빌 틈이 없었다. 단 한 번을 보고 장일순에게 크게 반했다는 김종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땅의 풀뿌리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고 사람 사는 도리를 가르쳤던 해월 최시영 선생이 지금 단순히 동학이나 천도교의 스승이 아니라 이결의 이 나라 사람들 전체의 스승이듯이 장일순 선생의 자리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결의 20일의 정재숙이 장일순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째서 조하날이라는 그처럼 가벼운 호를 쓰십니까? 장일순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나도 인간이라 누가 뭐라 축혀주면 어깨가 으쓱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내 마음을 지그시 눌러주는 화두 같은 거야. 세상에 제일 하잘것없는 게 좁쌀 아닌가. 내가 조하날이다 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거지. 드라마 작가인 홍승연은 이렇게 말했다. 글씨를 써서 주시며 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나요. 추운 겨울날 저잣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사람이 써붙인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군고구마라는 글씨를 보게 되잖아. 그게 진짜야. 그 절박함에 비하면 내 글씨는 장난이지. 못 미쳐. 농부인 한원식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장일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옳은 말을 하다 보면 누가 자네를 칼로 찌를지도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 한원식이 바로 대답을 못했다. 그땐 말이지, 칼을 빼서 네 옷으로 칼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은 다음 그 칼을 공손하게 돌려줘. 돌려주며 날 찌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라고. 거기까지 가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드리고요. 앞으로 장일순 선생님의 감동적인 일화를 한 편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